반갑습니다. 캔들맨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7일 오후 마감 시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만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만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제가 이제 그 현충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잘 쉬시는 것도 쉬시는 거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희생하신 그런 거룩한 순국선열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루 동안 다 묵념하기도 그렇고 한 몇 분이나마 진심을 다해서 묵념의 시간 한번 가져봤던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서울 국립 현충원에 가서 이제 같이 참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뜻깊은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해 볼 거고요. 다음에 향후 전망 이렇게 들어가 볼 거고,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정말 파이였어요. 정말 좋지 않았다. 예. 코스피의 코스피 상승이 이제 163개 종목 상승했고, 하락은 730개가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7 종목이 상승, 하락은 1191 종목이 하락을 했죠. 상당히, 이 정도면 굉장히 약세죠. 사실상 약세라고 봐도 되죠. 1%대, 좀 종합지수가 1%대 중반 이상으로 하락을 했으면 약세라고 봐도 돼요. 1.6% 하락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면 2%라고 봐야죠. 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럼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리고 흐름도 지금 긴축 정책 계속 시달리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 포인트를 지나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어느 곳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20%를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전 세계 시장이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보통 기침을 한번 하면은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리는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인데 막 온두라스 막 저기 뭐야 콜롬비아 이런 나라는 울컥하겠어요. 페루 막 이런 나라 막 죽어 나자 빠지는 거죠. 예. 자, 2600 포인트, 다음에 2700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지지선하고 저항선 이제 두 개를 봤을 적에 횡보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돼요.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 뭐 이렇게 기준금리가 지금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면은 얘가 좀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유지만 되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네. 근데 뭐 조금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랑 마찬가지죠. 계속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이런 정도는.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텨나가는 식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리고 곡물 지수 여전히 높죠. 지금 이제 6월 선물을 보더라도 가격대가 떨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적신호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인 시장에서.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3%를 이제 찍었네요. 결국은 찍었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3에서 4, 5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원래 100달러대에서 놀았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이 되면서 이제 120달러를 뚫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보여서 상당히 좀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는 것이 대중국 관세 인하보다 복잡하다.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이력을 의견을 피력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지금 인플레이션 겪고 있어서 좀
시장에 물품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으니까 인플레가 된 거니까 중국산 제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좀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다 설명해주기는 어렵지만 복잡해. 그리고 어려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 하겠다. 예, 대중국 포위망, 대중국 경제 피해 더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어떤 그런 세계 경제 질서에 중국을 끼워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와 증시 최대 현황 인플레이션 그 실체와 과연 극복될 수 있냐? 극복이 돼야죠. 할 수 있죠. 왜? 극복을 못하면 경제가 망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다 종이조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극복을 못하면 결국은 뭐 이제 증시가 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잘 풀어내야 돼요. 안 풀어내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은 지금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장땡이다. 이렇게 다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그리고 파죽지세 인플레의 각국 중앙은행 빅스텝 제가 말씀드린 향후 전망은 아주 먼 미래 이렇게 대전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찍으니까. 예. 파죽지세 인플레 각국의 중앙은행이 빅스텝 금리 인상이 됐으나 미국 금리 인상률은 최소한 따라와야 되니까. 예, 그렇게 물가 상승률도 전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터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무상증자를 한 권리락 때문에 좀 이 주가가 상당히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내 종목은 무상증자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남의 종목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마냥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쳤는데요. 얘는 진짜 계단식으로 딱딱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에너지 왜 올랐는지 이제 보면은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태양광 설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남아 4개국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24개월 이후에 한다. 더 많이 받아내겠다라는 식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최초의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만든 업체가 S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도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IPO 흥행 실패해갖고 망했다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 IPO가 흥행했다라는 거는 1000대 1, 막 990대 1, 막 770대 1, 막 750대 후반으로 경쟁률이 잡혀야 흥행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최종 경쟁률이 42.1이에요. 이거 굉장히 거의 망한 거예요. 이건 진짜 망한 것 중에서도 정말 상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후에 실적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좀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6월 3일날 나왔는데 이렇게 이거 저는 작전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굳이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로 뽑아 보자면 S에너지를 위시한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